사이버 보안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 정말 끝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방어자들이 만든 아주 영리한 방패, ASLR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방패를 뚫으려는 공격자와 지키려는 방어자 사이의 흥미진진한 숨바꼭질,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초창기 소프트웨어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예측 가능성이라는 문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ASLR이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또 32비트와 64비트 시스템에서 이 방어막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공격자들은 또 얼마나 기발하게 이 방어막을 뚫어내는지 그 치열한 공방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소프트웨어는 왜 공격자들에게 열린 책이나 다름없었을까요? 우리들의 방어 기술이 이렇게 똑똑해지기 전 그 아주 취약했던 과거의 상황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 집 금고가 어디 있는지, 비상 열쇠는 어디 숨겨뒀는지, 심지어 경비 시스템 제어판은 또 어디 있는지,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겠죠. 끔찍하죠? 바로 이게 초창기 소프트웨어가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 모든 중요한 데이터나 코드들이 항상, 언제나 똑같은 메모리 주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뭐 공격자한테 거의 보물지도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공격자는 이 뻔한 지도를 보고 너무나도 손쉽게 공격 코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했으니까요. 바로 이때 개발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주소 공간 배치 난수와 우리가 줄여서 ASL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공격자의 그 뻔한 보물 지도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입니다. ASLR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핵심 요소들의 주소를 그냥 마구잡이로 바꾸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밤 동네의 집 주소를 전부 뒤섞어 놓는 것과 같아요. 어제 101호였던 집이 오늘은 뜬금없이 503호가 되고 내일은 또 다른 번호가 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공격자는 더 이상 자기가 공격할 목표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무작위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잘 섞었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주소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건 공격자가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그만큼 희박해진다는 뜻이고 바로 이 점이 ASLR 방어력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모든 ASLR이 다 똑같이 강력한 건 아닙니다. 옛날 시스템하고 요즘 시스템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넓어진 활동 공간이 어떻게 게임의 판도를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32비트 시스템은 뭐랄까, 출구가 뻔히 보이는 작은 미로 같은 거였어요. 엔트로피가 낮아서 공격자가 뒤져볼 공간 자체가 매우 좁았죠. 그런데 64비트 시스템의 고엔트로피, ASLR, 즉 HASLR은요, 이건 뭐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미로입니다. 공격자가 맞춰야 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32비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고작 256개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256개요. 이 정도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256번 다 해보지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언젠가는 맞을 테니까요. 이런 공격을 우리가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4비트 HASR로 넘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경우의 수가 무려 1600만 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찍어서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뭐 로또 당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공격자들은 포기했을까요? 저만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ASLR이라는 이 단단해 보이는 방패를 오해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ASLR은 무슨 철옹성 같은 완벽한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밀이 지켜져야만 의미가 있는 커튼에 가깝죠.
만약에 공격자가 이 커튼 뒤를 살짝 엿볼 방법만 찾아내면 ASLR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정보 유출입니다. 공격자는 소프트웨어에는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결함을 이용해서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 중에 딱 하나만, 단 하나의 주소라도 훔쳐내는 거예요. 이 작은 정보 한 조각이 전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자, 주소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그 다음은? 놀랍게도 그냥 간단한 뺄셈 문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전체의 위치는 막 바뀌어도 그 내부에 있는 함수들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는 항상 똑같거든요. 고정되어 있어요. 공격자는 이 유출된 주소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고정된 상대 거리, 즉 정적 오프셋 값을 그냥 쓱 빼버립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바로 그 라이브러리의 시작 주소가 피어나오는 거죠. 시작점만 알면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함수들의 위치도 줄줄이 다 계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난수화가 완벽하게 풀려버리는 순간이죠. 이것보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정보망을 거꾸로 이용하는 건데요. 운영체제도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PEB라는 일종의 내부 주소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소록 자체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바로 이 주소록에 접근해서 마치 우리가 전화번호부 뒤지듯이 자기가 원하는 라이브러리의 주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보를 굳이 훔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이제 싸움의 무대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공격자들이 이제는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아주 미세한 특징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정말 미세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서 메모리의 위치를 거꾸로 추리해내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를까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단 60밀리초.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이 순간에 최신 하드웨어 기반 공격이 커널 수준의 그 강력한 ASLR 방어막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속도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영리한 기법인데요. 메모리가 관리되는 방식, 그 규칙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보통 4kB라는 단위로 딱딱 맞춰서 정렬되는데 이 때문에 주소의 맨 끝부분은 거의 변하질 않거든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전체 주소를 다 몰라도 이 고정된 마지막 부분만 살짝 바꿔치기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근처 코드로 슬쩍 돌려놓는 겁니다. 자, 보셨듯이 공격자들의 우회 기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64비트 환경에서 무차별 대입,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찍는 건 거의 의미 없어졌어요. 하지만 메모리에서 정보를 살짝 훔쳐보는 거나 PEB 같은 시스템 내부 구조를 파고드는 방법은 여전히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BTB 사이드 채널 같은 하드웨어 공격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보여주고 있죠. 각 공격마다 또 필요한 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ASLR. 이거 분명히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한 아주 중요한 방어 기술 맞습니다. 특히 64비트 HEASLR 덕분에 옛날 방식의 단순한 공격들은 거의 다 막아냈죠. 하지만 공격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보를 훔쳐내서 계산을 하거나 시스템 내부 구조와 하드웨어의 약점까지 파고드는 마치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젠 정말 순수한 지능 싸움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조차 이렇게 교묘한 논리나 하드웨어의 빈틈으로 뚫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방화벽은, 최후의 보루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값은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는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의 다음 전장이 과연 어디가 될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